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3일 목요일입니다. 중간에 하루 쉬는 날이 있었더니 금세 또 목요일이 됐네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은 좀 중요한 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를 처음에 하겠죠. 근데 그 시황도 뭐라 할까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오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보는 정도, 보는 어떤 이야기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테마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들을 위해서 혹은 좀 진지하게 나는 매일매일 꽤 많은 시간을 주식에 할애할 수 있는 분들에게를 위한 하나의 시장의 어떤 그 기조를 느낄 수 있는 방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단 먼저 보면 일단은 저희가 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요 언저리 때 여기가 코스피 2500포인트인데요. 이것을 돌파하고 어떻게 지지하는지 이번 주까지 좀 보자라고 했는데 돌파하고 바로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단순한 하락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음봉 캔들이 만약에 내일 또 나오더라도 이것을 또 2, 3일 안에 혹은 3일에서 5일 안에는 바로 다 이제 회복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또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 하락은 기준선 정도로 본다면 2400 한 60 정도 포인트까지 언저리까지는 또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락이 오면 매물이 정말 많이 쌓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서 또 여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정말 강한 어떤 매물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일로 간다면 여기가 지지가 되겠지만 이 아래로 빠진다면 여기가 한동안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0포인트를 오늘 다시 좀 하회했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의 주간을 뺀 일단 지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수급 역시도 어제 보여드렸지만 기간은 어떤 횡보 혹은 약간의 어떤 뭐 하락 사실 이러한 물량 패턴이 사실 진짜 애매한 겁니다. 그쵸? 하지만 계속 샀다 팔았다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 지수는 횡보하는데 그닥 지수가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데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 아마 기관 역시도 수익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국인은 그나마 좀 방향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의 방향. 단지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만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고 코스닥 역시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기관은 횡보, 외국인도 거의 횡보, 개인 투자자들만 상승하는 것인데 그냥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보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신기할 정도다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2500포인트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해서 주식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제 15%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IT나 오전 시황에도 썼지만 IT나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서 모멘텀을 찾기 어렵고,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내일 다시 재등판을 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해집니다, 사실. 정말 궁금해지고, 오늘의 어떤 코스피 하락을 내일 어떻게 만회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보시면 삼성전자, 뭐 어떤 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장주들이 다 저물고 있죠. 다 저물고 있고, 수급도 좋지 않고, 지수는 변동이 커지고, 거기에다가 빅스 지수까지도 계속 좀 상승으로 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매매하지 말자.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매매하지 하자가 아니죠. 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고민됐습니다. 지금은 한쪽에서는 테마주 쪽에 어떠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그쪽에서 100%씩 뭐 2배씩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매수를 쉬냐 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끄러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는 이러한 회사가 극히 드물거든요. 실제로 매매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입장에서 이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버티고 수익을 내면서 회사가 커지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매매를 쉬거나,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매매를 쉬거나, 혹은 아주 큰 원칙이죠. 시장이 별로일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거. 거기다가 실적이 안 좋거나 테마주들을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곧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12달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3달 정도가 상승을 하고요. 9달 정도는 하락을 합니다, 보통. 시장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죠. 이 9달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좌에서 손실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좌가 손실 나버리면, 시장이 좋은 어떠한 한 3개월 동안에 원금 회복하다가 본전 볼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안 좋은 기간에는 리스크를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오히려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누가 봐도 상승인 구간에서는 대장주로서 열심히 수익을 내는 거. 이것이 결론은 마무리할 때, 1년이 마무리될 때 계좌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런, 혹은 증가하는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방향성이 너무 오랫동안, 사실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아예 매매하지 말자 이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비중을 아주 작게 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시장이 좋을 때는 아주 좋아하시다가 시장이 좀 꺾이면 아예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오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보통 시장이 좋아지고 고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 그리고 상승할 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하락할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도 공부하고 기본적 분석도 공부하고 시장을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을 한 사람만이 시장이 바닥을 틀고 올라가는 초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시장이 하락한다고 아예 시장을 떠나는 것은 그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하락할 때 매매를 하지 않거나 소액으로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흐름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장에는 어떠한 원칙이 없습니다. 시장은 어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원칙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시장에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나의 원칙에 시장을 맞추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의 원칙에 맞는 어떠한 구조가 생길 때 그때 매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의 원칙에 시장을 맞춘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원칙은 이런 것, 저희의 원칙은 이런 것이죠. 시장이 상승할 때, 그렇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아니고 횡보할 때도 아니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실적이 가장 우량한 대장주를 매수하는 것. 이것이 사실 전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올 때만 매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지나 지금 횡보의 단계인 모습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인데, 그러면 나의 원칙에 맞는 이 구간이 오면 그때 매매를 좀 시원하게 하고, 지금은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원칙이 없는 것을 원망할 필요 없고, 내 원칙을 만들고 내 원칙에 시장이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자.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그러니까 거의 직업 수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혹은 시장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에게 권해드리는 거, 하루 5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코스피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코스피 지도를 그려보는 거.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이름을 붙였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컴퓨터가 저는 없었고 일부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컴퓨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그 뭐나요? 인터넷 연결하려면 전화기 삐삐 이런 소리 나면서 이제 했던 거 있죠. 그때 천리안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그때였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비즈니스맨이 아닌 이상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에 주식을 하면서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제가 했던 방식인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 상당히 괜찮았던 방식이어서 소개를 드리면,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뭐냐면 코스피의 종가, 코스피 종가를 매일 기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의 캔들을 직접 그리는 거, 이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스피 종가는 지금은 뭐 어디든 가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코스피 종가는, 그쵸? 일별로 쭉 나오는데, 예전에는 저녁 뉴스 끝나고 못 들으면 대학교 도서관을 갔었거나 신문을 사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수를
지수를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이 2487포인트였다. 내일은 2486포인트, 2494포인트 이렇게 써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쓰든 옆으로 쓰든 코스피와 코스닥을 계속 써보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한 3달 정도만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만 써봐도 마치 니콜라스 다비스처럼 어떠한 박스권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거든요. 박스권이. 그리고 시장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시장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더 된다면 A4지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는 뭐 옆으로 많이 하긴 했었긴 한데요. 그 지수를 할 때는. 해서 저는 예전에 했던 방식은 그냥 종가만 연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2487포인트 점 찍고, 내일 예를 들어서 2500포인트, 2490포인트 이렇게 종가만 연결을 했었어요. 저는 종가만 연결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종가만 적었거든요. 종가만 적어서 이거를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혹은 이것을 시간이 된다면 캔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거 4가지를 알면 그릴 수 있잖아요. 캔들은. 이렇게 해서 캔들을 그리든 종가를 연결한 어떤 선을 그리든 기록을 하든 이 3개를 다 하든, 저는 캔들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종가선도 같이 해서 이 3개를 같이 해보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지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기록을 하면 그 옆에 종가선도 그리고, 뭐 엑셀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수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캔들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2-3달 해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시장과 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시장과 한 몸이 된 듯한 이 느낌이 어떤 효과이냐면, 만약에 지수가 상승할 때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에 공감을 한다면, 그리고 지수가 지금같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것에 공감이 된다면, 이 방법을 씀으로써 시장과 나의 어떠한 리듬이 좀 마저 돌아가는 이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지수가 그려지고,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것은 5분이면 합니다. 저 역시도 해봤고, 최근에는 안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2010, 한 3년도인가 2년도에 유가 WTI, 유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유가를 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 떨어졌을 때 유가를 한번 계속 추적했던 적이 있었고, 이게 차트로 딱 눌러서 보는 거랑 실제로 기록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이제 자부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혹은 자기가 원하는 중요한 종목들 있죠.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을 직접 그려나가거나 종가를 그려나가면 시장을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알고, 굳이 뉴스를 보지 않아도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도를 꼭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관련해서 오늘은 남북경협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이익 실현의 물량으로 좀 보는데요.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보통 수급이 꼬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급이 풀려야지 시장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꼬인 게 풀려야. 꼬인 게 풀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큰 어떠한 변동성이 한번 생겨야 됩니다. 강한 상승이 생겨서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 털고 나간다든지, 겁이 나서 상승에도 보통 나가거든요. 강한 하락으로 시장이 공포감이 조성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바뀐다든지, 어떤 이런 강한 변동성이 한 번은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원 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뉴스가 오늘 최근에 봤던 뉴스, 몇 시간 전 뉴스 보면 북한의 광물 자원의 가치가 3천조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지금 남한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경제 휴전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까, 종전을 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비핵화가 될까, 결국엔 하려는 목적이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정이 일단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가 되겠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무언가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이 경제 지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죠?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냥 다 감으로 쓰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북한에 얼마의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돈이 있고 얘네는 자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개발해서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수입해올,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약간 지금 어떤 제가 느낌을 받냐면 이런 것 같아요. 강자가 약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혹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들을 침투하기 전에 어떤 이런 계획들, 약간 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원을 누가 준답니까? 그죠? 북한도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편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헛물 켜는 것이 아닌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 잡아먹을 때 우리의 자원, 그 데이터 혹은 정보, 자본으로 너희들의 어떠한 인프라들을 한 번에 흡수하겠어. 어느 정도 돈 좀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뉴스들이 너무 부끄럽지 않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한국이 가난한 어떠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뭘 어떻게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이고 어떻게 빼먹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끄럽고 보기도 안 좋고, 그것이 나중에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세가 움직이고, 그것에 또 주식 방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베팅을 하라고 권하고, 그것이 또 시세가 움직이니 고점에서 또 주식을 또 사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일단 우리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일단은 김칫국부터 너무 먹지 말자, 마시지 말자, 샴페인 먼저 너무 일찍 터트리지 말자, 이러한 생각도 나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그간의 강대국으로부터 뺏긴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같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런 시선들이 많죠. 한국에서. 같은 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백인을 보는 시선, 뭐, 흑인을 보는 시선, 동남아 쪽의 사람들을 보는 시선, 그리고 연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외국인인데. 그죠?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국이 자원이 없어서 내일 모레 한국의 저성장이 한국의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의 저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북한에 마치 자원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뉴스에 이런 것도 나오죠. 통일이 되면 혹은 평화가 뭐 좀 진전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더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과거 제가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동서독의 그 역사를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동서독의 역사를 쭉 보면 그쵸?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고 벌어져 있는 그 GDP의 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게 생각해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합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진짜로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뭐 상승은 뭐 잠시 보일 수 있겠지만 기대감으로 저는 꽤 오랜 시간 횡보 혹은 하락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GDP 격차가 메꿔지려면 서로 맞춰주려면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에서 있었던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인해서 결국 이 전체 GDP는 떨어지는 거겠죠. 성장률이라든지 잠재 성장률들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잠재 GDP라는 것은 갑자기 늘어나겠지만 이 잠재 GDP만큼 실제 GDP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권이 마치 일부 대기업 마치 지금은 현대 쪽에서 전부 다 수혜를 볼 것처럼 이렇게 시세들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동서독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서독의 역사에서도 보면 더 어려워진다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짐 로저스인가요? 짐 로저스만이 유일하게 아주 강력한 호재로 가장 티나게 얘기를 하는데요. 짐 로저스는 오래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이런 잠재력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으로서. 근데 일단 그 먼 이야기는 조금 미루더라도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군침 흘리는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빨아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자본주의적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어떠한 테마주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에 저희는 전혀 일조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오히려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너무 마치 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별명이 너는 꼭 도덕 선생님 같아 라고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요. 좀 고지식한 건 알긴 알지만 지나고 나보니 이런 고지식함이 주식시장에서 버텼던 어떠한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자평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요 모습이 요 언저리가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것이 재빨리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 반등 이후에도 이 전고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 강한 매물, 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이 2배만큼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일목균형표라는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제가 상당히 많이 저한테 익숙한 이러한 것이고, 꼭 나중에 한번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시중에 떠도는 어떤 매수 매도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목균형표, 그 일목산인 저자가 직접 쓴 책을 꼭 보시고 일목균형표를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V원택이라는 종목이요. 사실 지금의 종목들은 이게 보면 어때요? 다 하락의 구간에서 단순 반동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보통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꺼려지긴 했는데, 그냥 기술적인 모습으로만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보통 시장이 상승하려면 이렇게 횡보하고 이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서 아직 횡보 구간이 오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아주 MACD와 일목균형표를 조금 혼합해 본다면 이 후행 스팬이 조금 돌아가주기를 기대하고 이 약간의 이 다이버전스의 약간의 상승, 한 요 정도 아주 극소수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일단은 정도의 좀 모습인데, 이것이 바닥을 만들지 안 나올지는 내일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란 종목도 일단은 주가는 하락하고 보조지표는 상승하는 좀 크게 다이버전스가 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마디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단 실적은 다 우수하죠. 뭐 카카오라도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카카오는 너무 뻔하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흥, 좀 작은 종목이지만 좀 관심 있게 계속 좀 째려보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그래도 횡보 상승 또 횡보 뭐 이런 모습이죠.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지지하고 나갈지를 좀 보고 있고요. 보조지표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보조지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보조지표가 이렇게 돌아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 보이고, 지수는 종목은 하락하는데 지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조금 완성되려고도 하고, 이 MACD가 어떤 이 기준점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흥 SEC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업 실적을 보면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주 심플하게 신흥 SEC는 여기 보면 코스닥의 IT 하드웨어 쪽을 이구나. 그리고 전자장비 기기 쪽이구나. 그리고 12월 결산 법인이구나. 이 정도. 그리고 업종 PER이 57배에 비해 신흥 SEC는 17배 정도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같은 종목 내에서는 같은 업종 안에서 좀 저평가라는 말은 좀 그렇고, 아직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오히려 시세보다 실적이 먼저 앞서는 회사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반영된 것인가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세가. 외국인들은 비율이 갑자기 좀 늘었죠. 하지만 2%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은 외국인의 비율이 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2,300억 정도. 그리고 보면 운용사가 4개밖에 없으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분이 한 뭐라고 할까요? 한 60% 정도가 대주주에 의해서 뭉겨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유통되는 것은 아니구나 정도. 최근에 PBR 밴드로 봤을 때 좀 상승했네.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연간으로 보면 2017년도에 1,300억 했던 회사가 약 올해는 2,000억 정도로 하는구나. 꽤 많이 상승하네. 이렇게 보고 순이익도 50억 정도 했던 회사가 100억대가 넘어가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회사가 2배가 크게 성장하지? 라는 관점에서 ROE가 4.5에서 7.8로 성장하는구나. 아니네요. 여기 ROE가 9.9에서 15.31 정도로 성장하는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ROE 패턴입니다. ROE가 9에서 15. 그러니까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변하는 이 구간대 종목 상승률이 가장 견조하더라고요. EPS가 1,000원에서 1,600원대로 50% 넘는 60% 가까이가 EPS가 성장할 정도면 이 회사의 PBR은 높아도 됩니다. 더. 근데 단점은 영업이익률이 아직은 10% 미만이구나. 그 의미는 아직 경제적 해자로 독보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자리 잡은 건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한번 보는 것이죠. 그죠?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면 그러한 식으로 일단은 수급을 보고 이제 패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구나. 그걸 까먹었네요.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 매출액도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보고서들을 좀 보면 분기 매출액이 꽤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뭐라고 하죠? 시장이 움직여야 더 같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케어젠이라는 종목은 저희가 일단은 매도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꾸준히 조금 더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일단은 관심을 계속 갖고서 좀 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고, 차트로서 좀 이쁜 차트가 이 종목도 저는 좀 일단은 차트로서 좀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RFHIC인데 일단은 꽤 오랜 어떤 박스권을 오늘 좀 강하게 탁 튀어 올라오는 좀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도 당연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그러니까 600억 했던 매출이 600억 했던 회사가 올해 1100억, 순이익이 60억 했던 회사가 180억 정도 순이익이 느는데요. 뭐 당연히 ROE가 5에서 12 정도,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가는 회사이긴 하는데 저는 아직 이 회사를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좀 매수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좀 패턴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실적은 왜 이렇게 성장하는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의심이 조금 드는 쪽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 나와 있는 그대로의 실적을 인정해 준다면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이렇게 강하게 실적이 점프하는, 어디서 이렇게 크게 점프했지라고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회사. 다만 최근에 수급은 차트의 패턴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이런 좀 모습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사실 오늘은 저희도 종목을 매도를 했고 남은 주식 비중이 15% 정도밖에 없고,
어,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장은 악재가 분명히 더 많거든요. 그 악재가 꽤 많은데 이것을 지금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다 덮어놨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곪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에 환호하고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특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자. 만약에 시장이 상승할 때 종목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공감이 있다면 코스피 지도도 한번 그려보고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수록 시장을 등지면 안 됩니다. 시장을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오르든 안 좋든, 그러니까 그죠? 종목이 오르든 하락하든 오르든 하락하든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계속 추적하듯이, 그죠? 추적해서 떨어지는 이 구간을 잡으려고 노력하듯이,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 이 하락 구간에서 아예 시장에서 도망 나가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요 구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또 한참 오를 때 요때 들어오고, 그럼 또 꺾일 때 또 본전에서 나가든지 물린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시장은 계속 추적해야 되고, 심지어 그리기까지 해보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 내일도 일단은 그 저희가 카페에 올리는 시전 트레이딩, 오늘 네 번째 올렸죠. 네 번째 올렸는데 내일은 다섯 번째, 내일 또 금요일 날 올릴 것이고, 내일 할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일단 그것은 뭐 내일 제가 카페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내일도 좀 꾸준히 보시고, 트레이딩 방법을 지금 일간에서 적용을 잘하고 마스터하시면 아마 주간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시장이 코스닥 코스피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고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주 실적 안 좋은 것들은 그냥 굳이 매수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